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에 무뚝뚝하던 상사가 갑자기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웃으며 다가올 때 마음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왜 갑자기 이러지? 하는 의구심이 들 때 말이에요. 오늘은 17세기 철학자 토마스 홉스의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 우리 직장 생활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홉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권력을 지닌 사람들의 다정함은 권력의 수단이다. 처음 들으면 좀 씁쓸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훨씬 명확해질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토마스 홉스의 명언에 담긴 통찰을 5가지 알려드립니다. 통찰 1. 진짜 친절과 계산된 친절 구분하기.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해보죠. 여러분, 상사나 선배가 보여주는 모든 다정함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정말로 인간적인 배려에서 나오는 친절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상사가 갑자기 요즘 힘들지? 오늘은 일찍 들어가도 되라고 말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2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정말로 여러분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2번째, 내일이나 다음 주에 큰 업무를 맡기려고 미리 빚을 지게 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현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현명해지는 거예요. 진짜 친절은 일관성이 있어요. 급한 업무가 없을 때도,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때도 꾸준히 보여지는 배려죠. 반면 계산된 친절은 타이밍이 절묘해요. 뭔가 부탁하기 직전이나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낸 직후에 나타나곤 하거든요. 이걸 구분할 줄 안다고 해서 모든 상사를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감정에만 휩쓸리지 말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유를 갖자는 거죠. 통찰 2. 충성심 확보의 메커니즘 이해하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 다정함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지 말이에요. 리더십의 핵심은 구성원들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명령과 강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진정한 권력이 완성되는 거죠. 작은 칭찬 한마디, 개인적인 관심 표현, 특별한 대우. 이런 것들은 비용은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장님이 여러분의 생일을 기억해서 축하해준다고 해보세요. 기분이 좋아지면서 우리 부장님은 날 챙겨주는구나 하는 감정이 생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부장님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져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건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주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을 느끼는 것과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상사의 배려에 고마워하되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를 만들어내는지 냉정하게 파악해야 해요. 이제 야근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졌나? 이상한 업무 지시에도 순순히 따라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미 그 다정함이 권력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균형이에요. 인간적인 감사함은 유지하되 프로페셔널한 경계선도 지켜야 한다는 거죠. 통찰 3. 숨은 의도 읽는 법. 이제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다정함 뒤에 숨은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타이밍을 주목하세요. 평소와 다른 친절함을 보인다면 그 전후 상황을 살펴보세요.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 전인가요? 문제가 생긴 직후인가요? 인사평가 시즌인가요? 2번째, 일관성을 체크하세요. 그 사람이 다른 동료들에게도 똑같이 다정한가요?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만, 특정 사람에게만 그런가요? 3번째, 요구사항의 패턴을 파악하세요. 친절한 대우를 받은 후에 어떤 일들이 뒤따랐는지 기억해보세요. 특별한 업무 부담이나 개인적인 희생을 요구받지 않았나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분석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삐딱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이런 능력이 있어야 진짜 좋은 관계를 구별해낼 수 있어요. 진심 어린 배려와 전략적 친절을 구분할 줄 알아야 정말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을 더 깊이 신뢰하고 고마워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통찰력은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기도 해요. 불합리한 요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개인적인 호의를 빌미로 한 착취에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통찰 4. 권력 구조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자,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려보죠. 홉스의 말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뭘까요? 바로 직장은 단순히 감정의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과 이익, 전략과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곳이라는 거죠. 이걸 인정한다고 해서 세상을 냉정하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다만 더 현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사의 말과 행동을 해석할 때 인간적 차원뿐만 아니라 조직의 맥락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이 사람은 왜 지금 이런 말을 할까? 이 결정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기대받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을 더 현명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도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의 게임에서 무작정 당하기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후배에게, 동료에게, 때로는 상사에게도 적절한 다정함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통찰 5. 나만의 관계 전략 만들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 번째, 경계선을 명확히 하세요. 상사의 친절에 감사하되 그것이 무리한 요구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감사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해요. 두 번째, 여러분도 전략적 다정함을 활용하세요. 후배를 챙기고 동료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상사에게도 적절한 관심을 보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균형 감각을 유지하세요. 너무 냉정하게만 계산하면 인간관계가 메말라져요. 반대로 너무 순진하게만 접근하면 이용당할 수 있고요. 적당한 따뜻함과 적당한 경계, 이 균형점을 찾아보세요. 네 번째, 본질에 집중하세요. 관계의 게임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러분의 전문성과 성과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좀 현실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이해가 있어야 여러분이 직장에서 더 자유롭게, 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토마스 홉스의 통찰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줘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되 그 안에서 현명하게 살아가라. 여러분은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강해요. 누군가의 다정함에 마음 편히 감사할 줄도 알고 동시에 그 이면을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여러분이 더 현명하고 당당한 직장인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직장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